회사가 알아야 소송을 하는 거지 회사가 모르면은 괜찮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경업금지 소송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업금지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소송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하고 무관하게 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서 이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라서요. 근로자성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판례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뭐 종속성이라던가 뭐 전속성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급여를 받는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정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규칙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근로자다 이렇게 되면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요건 속에 경업금지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배상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업금지 약정 자체를 따져봐서 이게 만약에 굉장히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기간이나 범위나 뭐 체결 경위나 뭐 반대급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은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건 경업금지 약정을 전제로 그걸 위반했을 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면 당연히 안 되고 또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약금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위약금 약정을 저희가 청구를 다 하더라도 100%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 손해배상의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손해배상을 당하지는 않고 최근에는 또 경업금지 약정이 문제됐을 때 옛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과도한 기간이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요. 뭐 최소 뭐 1년에서 2년 그리고 뭐 1k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뭐 범위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재판부에서도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사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아마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효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배상이 된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퇴사하면은 무조건 경쟁사 취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경쟁사라든지 창업을 막기 위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을 만약에 체결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퇴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경쟁사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하든 뭐 심지어 바로 앞에서 차리든 기존의 원장이나 대표 입장에서 뭔가 제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만약에 뭐 고객 정보를 빼간다든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위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형사 고소라든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경쟁사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 자체는 경업금지 약정 유무로 인해 가지고 부속이 된다 뿐이지 전혀 뭐 상관은 없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진짜 경업금지 조건을 그냥 단순히 위반을 해서 거리나 뭐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 형사처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다만 이러한 그 개업행위를 하거나 경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뭐 기존 고객의 정보를 내가 탈취해 와서 영업을 했다거나 더 심한 영업비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거나 혹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해서 부정경쟁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건 중에서는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가져온 것이 절도가 인정된 적이 있고요. 원래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를 가져오거나 이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일단 회사가 알아야 소송을 하는 거지. 만약에 회사가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1년 동안 몰랐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모르면은 괜찮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 네, 알고서 네. 이제 대응을 많이 문의 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뭐 몇 개월의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뭐 차렸는데 바로 직후에 아는 경우도 있고 뭐 몇 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아예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네. 보통의 경우에는 고객들도 겹치고 또 이제 직원들이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 싶으시면은 굉장히 조용히 내가 혼자서 1인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소송이나 뭐 내용증명에 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업금지 약정에서 네. 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몰랐으면 방법이 없죠. 네. 예, 기간이 다 지나버렸는데요. 최소한 영업금지 가처분 어렵습니다. 네, 손해배상은 기간이 지나도 어쨌든 그 사이에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영업금지 가처분은 일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금지 가처분은 경업금지 약정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건 2년이건 우리가 약정을 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하는 거거든요. 네. 손해배상은 약간 별개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도 경업금지 약정이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지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내가 매출 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고 소송을 하면 그만큼 금액은 적게 인정이 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업금지 약정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Q&A를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